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리프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승강기 사고 소식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승강기를 기다리던 장애인 유저가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네, 한 지체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숨졌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늘어가고 있지만 생활 속의 작은 실수를 해서 발생되는 이 사고들이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면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랑의 이현경 씨 하루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활 속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 내에서 발생되기 쉬운 안전사고와 안전수칙입니다. 이현경 씨 하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휠체어로 옮겨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이동하는데 침실 밖으로 나오다 휠체어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집안의 문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 도착한 현경 씨는 휠체어를 탄 채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냄비의 손잡이를 잘못 건드려 냄비를 떨어뜨립니다. 냄비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어서 현경 씨는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음식을 만들 때 손잡이를 조립의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조리해야 합니다. 이제 식사 준비를 마치고 수저를 드는 현경 씨. 그런데 음식을 잘 집지 못해 뜨거운 음식을 떨어뜨려 손을 데이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음식을 잘 집지 못할 땐 식사용 보조 기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거나 집기 어려운 음식은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두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을 당하면 우선 화상 부위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흐르는 찬물에 식힙니다. 가벼운 화상인 경우 상처 부위를 가볍게 닦고 화상용 연고를 발라주면 되지만 화상 부위가 주먹 크기보다 크거나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 깨끗한 거즈로 덮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화상 부위에 옷이 달라붙었을 경우 무리하게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냅니다. 물집이 생겼으면 터뜨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현경 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현경 씨는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기다리는데요. 리프트가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타려고 하다가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에 탈 때는 가능하면 혼자 이용하지 말고 시설 관리자를 호출해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할 때는 전동 휠체어의 전원을 켜고 수동으로 보조자가 밀어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현경 씨가 지하철을 타는데요.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그만 휠체어 바퀴가 걸리고 맙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넓은 틈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탑승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바퀴가 걸렸다면 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직장으로 향하는 현경 씨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길을 따라갑니다.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고 있던 현경 씨는 울퉁불퉁한 길로 들어서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합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먼 길이라도 평탄한 인도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애물이나 보도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리하게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 안전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들린 현경 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앉아 손이 미끄러져 다칠 뻔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손잡이에 물기가 있는지 살펴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이용합니다. 또한 사용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처에 설치된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현경 씨의 휠체어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현경 씨를 향해 다가옵니다. 한 현경 씨의 코앞까지 와서야 급정거를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간에 전동 휠체어를 탈 땐 반드시 야간 식별 장치를 부착하고 골목길을 지날 땐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주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휠체어를 탈 때는 복장은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를 갈 때는 가운데를 이용해 주행하고 도둑이 차도로 가야 할 경우 갓길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차량 진행의 반대 방향을 이용하도록 하며 차량이 지날 때는 잠시 정지하도록 합니다. 높은 벽이나 폭이 넓은 도랑이 있는 곳에서의 주행은 하지 않도록 하며 주차 시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평탄한 장소에 주차합니다. 주행 시에는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고 휠체어에는 1인 이상 승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도로를 횡단할 때는 충분히 좌우를 살핀 뒤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통과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깜빡거리면 무리에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전동 휠체어 주행 중의 키높이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므로 대형차 옆에 붙으면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차량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휠체어 주행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야 확보겠죠. 휠체어에 탄 사람도 그리고 상대방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늘 주변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과 연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 모두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1년에 2번 정도는 가족 모두 대피 연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방과 모든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대피 방법과 경로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탈출해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가족들과 모입니다. 다섯째, 침대 옆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놓아둡니다. 여섯째, 화재나 연기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 안이나 사무실 안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나 문틀을 손등으로 만져보아 반대쪽에 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면 문을 열지 말고 자신과 불 사이에 있는 모든 문을 닫고
문 주위의 틈은 연기를 막기 위해 헝겊으로 감싸집니다. 또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 창문 밖에 옷을 걸어두거나 물건을 흔들며 소리 지질러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깨끗한 공기는 바닥면으로부터 30에서 60cm 사이에 존재하므로 연기가 보이면 손과 무릎을 사용해 기어서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연기가 많지 않을 경우는 목가지를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재빨리 뛰어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재 현장에 빠져나왔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급선무겠죠. 다음은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19를 누르고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부상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실에서의 안전수칙은 집안의 문턱을 제거하여 휠체어 이동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의 안전수칙은 냄비 손잡이가 조리대 안쪽을 향하게 하는 것과 식사용 보조기구를 사용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집기 어려운 음식은 가까이 두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베란다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베란다 난간이나 유리, 방충망에 몸을 기대거나 상체를 내밀 경우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삼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정사형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가능한 시설 관리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할 때는 전동 휠체어의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바퀴가 걸릴 경우 주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을 갈 때는 울퉁불퉁한 길은 되도록 피하고 먼 길이라도 평탄한 인도로 돌아서 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버튼을 누른 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지 확인 후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길 가운데 쪽보다는 바깥쪽으로 붙여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의 발이 휠체어 바퀴에 밟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 안전수칙은 손잡이에 물기를 제거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비상시 호출 버튼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주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야간 식별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식별 장치인 반사제는 멀리서도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주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흰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고 그 위에 반사제를 착용해야 합니다. 복장에 따른 가시거리를 보면 어두운 복장을 입었을 땐 30m, 밝은 복장을 입었을 땐 50m, 반사제를 착용했을 땐 150m의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실천하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 이런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